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는 폭우 피해 없으셨습니까? 저희 고향에도 정말 그 폭우가 많이 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저 오송 참사 그 지하차도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저희 시골집에도 막 비가 새고 여러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폭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민주당이 전당대 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폭우 피해에 대한 지원, 현장 봉사 등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적십자,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각종 그 봉사단체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피해 입고 시리에 빠진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폭우 뉴스처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정말 폭우처럼 쏟아부었습니다. 3대 특검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심지어 이제 현장에서 조사받다가 바로 체포되는 이런 일까지 정말 주말에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 3대 특검에 대한 뉴스 같이 분석해보고 또 최근 지지율, 인사에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바쁘셨죠? 아닙니다. 좀 이게 주말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계속 날씨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 들으면서 저도 남일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네네.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옆에 갑자기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쓸려 내려갈 때 아무래도 대책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안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윤재관 대변인님.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비 소식과 비 상황을 계속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 네. 광주에 보면 광주천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40몇 년 전에 광주천이 범람할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만에 폭우 뭐 이렇게 뭐 계속 45년 만에 네. 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의 그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접한 화순구는 별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데는 같은 구에 안에 동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리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의 상황에 그 행정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해복구 뭐 이렇게 합동으로 봉사하고 이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날짜와 장소를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갈 겁니다. 민주당은 예산으로 아마 네, 간다고 충남 예산으로 그런 것 가셨던 같고. 것 안진걸 소장님. 네. 지난주 초에만 해도 막 폭우 내렸어도 진짜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인명사고는 예전보다는 확 줄어든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마음 자체가 저희들도 방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를 뛰어넘는 극한호우, 이제 극한호우로 안 오고 괴물호우라고 하더라고요. 괴물호우 수준이거든요. 좁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퍼부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엄청 키워야겠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조국신당 얼마나 이번에 사고 예방 강조했습니까? 진짜 윤석열은 비교도 안 돼. 역대 정권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배수로 다 확보해야 된다. 그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못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산청이나 이제 가평 같은 사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지방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국지적으로 한 지역을 강타해버리기 때문에 각 그 시군구, 기초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과 태비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높아져야 된다. 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도 최선 다하고 뭐 아무튼 다들 최선 다해도 한 지역에서 확 괴물으로 몰아치니까 네. 그것을 근데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많이 몰아칠지. 그러니까 AI도 발전했고 기상과학도 발전했으니까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어느 부분이라 그러면 그 지역 일대 지자체장님들은 그때는 아무튼 산사태라든지 배수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서울대디님께서 어느 지역, 광주 출장 왔는데 난리네요. 지금 또 많이 와요. 네. 이렇게 아이고, 서울대디님이 감사합니다. 광주에 아마 지금도 비가 또 많이 오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 생활 주변 축대, 고지대 이런 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진짜 특검이 몰아쳤습니다. 특히나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교 이 기존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상상을 못하는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일단 드러난 실체로만 보면은요, 이게 윤석열 정권은 이 사이비 종교 정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대통령 부부란 사람이 온 종교에 뭐 하다못해 무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테라스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통일교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침례회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쪽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종교하고 관련이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계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아마 검찰한테 맡겼으면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안 볼 때는. 했잖아요. 네. 검찰한테 맡겼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특검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검찰 모습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뭐 친윤이라고 불렸던 지금 권성동, 이철규, 윤한용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저부터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들이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적 라인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는지가 하나하나씩 이제 드러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시발 단계에 지금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찐유들한테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예. 야 거기 좀 도와줘. 바로 야 그 거긴 이 사람 부분이죠. 꽂아. 야 내가 직접 연락하기 그렇잖아. 네가 해. 금융주주, 대기업. 저한테 지난주에 제가 말씀 대기업 제보 중에 하나. 김건희가 회장한테 그 회장 우리 안 도와준 거 알아요?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세요. 네. 이런 제보까지 왔다니까요. 아. 대기업 회장한테 어허. 직접 간접적인 거. 야 김건희가 너를 너무 싫어한단다. 너 호남 출신이라며, 너 민주당 출신이라며, 너 진보 성향이라며, 너 좀 어허. 일본에 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기업의 대협 담당 부사장이 대관 담당 갑자기 없어졌어요. 실제로 갖고 화제가 됐어요. 여의도에서도 그 사람 안 보이더라. 조사해 보니까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이스라는 진짜요, 데로 간 진짜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접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예. 그때 일본에 갔어. 나 다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세상 바뀌었으니까 말은 김건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다네. 와.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부사장까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너도 자만자고. 아니고 오너도 아니고 그냥 임원. 오너도 예를 들면 뭐 야 김혜성이한테 돈 보내 뭐 이런 거. 야 우리 사람 안 쳐. 네. 이런 것도 김건 직접 나섰거나 아니면 건진이나 집회거리를 씹혀서 했는데 더 놀라운 게 부사장급까지도 대협이나 대관 담당 상무나 정무급에 대해서도 예. 걔 민주당 쪽에서 온 애 아니야? 어허. 왜 걔가 국회에서 보이지? 이런 식으로 그것은 김건희 직접 했다는 설도 있고 김건희가 이제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네. 얼마나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오너 맨날 오너 불려서 윤석열이 술 먹이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정신없고 김건희는 인사 개입하니까 정신없고 이게 이제 다 밝혀질 겁니다. 근데 네. 거기에 엄청난 이권이 있었겠죠. 사람 하나 안 쳤다 쳐요? 연봉 한 5억짜리 안 쳤다 쳐요. 몇 억은 김건희 쪽에 왔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밝혀질 겁니다. 9,600분 이상 감사드리고요. 강님께서 법사, 도사, 주술사, 이제는 목사라고 주셨고, 김두련님께서 특검 잘하십니다. 탈탈 털어라. 이제 탈곡기 털듯이 정말 탈탈 털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더 이상 종교가 성역이 아닙니다. 제가 있다면 엄히 물어야 됩니다. 찰리 박님께서 아마 이건 국민들 대다수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동안 너무 성역화돼서 황당하게 이상하게 가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네. 신정국가였나요? 이런 생각 신정국가였나? 예, 아마테라스도 있고, 실제로 신정국가처럼 운영을 했구나.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 신정국가는 이제 한 종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교와 그 좀 이상한 종교들과 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가 계속 이루어졌고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이성적인 결정들 그런 조치들이
이게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단서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결국 싹이 처음부터 씨앗은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 국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정광훈이 국힘을 계속 쥐락펴락하면서 이 종교가 직접적인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네. 제1야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도부 선출을 키를 갖고 있고 네.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정광훈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아련을 청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진출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세가 더 많잖아. 아하. 그러면서 정치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줄을 대고 하면서 자기 이권들을 챙긴. 나쁜 건 더 빨리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보면. 그러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는 이 나쁜 씨를 뿌려놓은 것을 정확하게 국힘이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 나쁜 씨앗이 전 밭을 다 잡초로 그냥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실은 난초가 커야 될 상황에서 잡초만 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 그들이 말하는 정말 인면수신 같은 사람들이 뭐 일개 해병의 죽음을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있었죠 그들이. 네. 그런데 거꾸로 진짜 권력 기준으로 보면 일개 소장 임성근이라는 소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력이 동원된 거냐 도대체 종교계 뭐 할 것 없이.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뭐길래 또 도대체 그 이면에 뭐가 가려져 있길래 이렇게 많은 권력이 그렇지. 동원된 거냐. 이해가 안 됐잖아요. 예. 뭐 임성근이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막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막 바꿔버리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 임성근 자체가 어떤 비중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임성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종교적 배경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종호처럼 일종의 김건희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주가 조작범의 어떤 이권 카르텔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허수아비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이 들어오면은 뭘 보고하면은 갑자기 뭐라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하겠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회의 참석자들도 그랬다잖아. 저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있지? 네. 잘 몰랐다잖아요.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얘기 꺼내자마자 화를 막 버럭버럭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듣고 작심을 하고 있다가 보고하자마자 확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다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직위의 무거움?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미 김건희한테 지치를 받고 오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800, 7070의 그 주체가 누구다라고 거의 많이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올해 있지. 가자마자 임성근 징계하겠다는 놈도 있으면 밟아버려. 걔 우리 식구야. 걔 우리 편이야. 네. 그런 애 우리가 챙겨야지. 논리는 그렇게 이만한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일하냐고. 이렇게 논리를 세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지금 김건희 건진 세력 드러나는 거 보세요. 사회 곳곳과 이권이 있는 곳곳에 이너서클이라든지 자기 사람 심으려고 노력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성근은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까지 시켜야 될 내 식구. 자, 좀 더 길게는 나중에 쿠데타 일으켰을 때 해병대에서 우리 도와줄 놈. 박정훈이 나중에 쿠데타 일으켰을 때 항명하는 놈은 집단 항명 수계로 죽여야 돼. 그래서 박정훈을 처음에 집단 항명 수계로 몰지 않아요. 그냥 항명 수계도 아니고. 네. 그게 나중에 박정훈 대령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하, 쿠데타 일으켜서 저항 못하게 하려고 나를 뽕뽕을 삼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 거대한 음모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임성근 진짜 그렇죠. 그때 우리 2023년도에 그랬어요. 진짜 다들 패널, 임성근이 이 사람이 1년 전에 포항에서 약간 칭찬받을 했잖아요. 막 탱크 동원하고 막 네. 장갑차 동원, 아니 탱크 장갑차 동원해서 그 지지율 떨어지는 윤석열 지지율 조금 올라가는 동료. 네. 그것 때문에까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나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너서클이 그다음에 특권과 비를 주고받던 자들이 임성근 우리 식구다. 네. 책계내니까 바로 챙긴 거죠. 6일 전에 이제 김장한 목사가 해병대 거기를 갔다고 하고요. 근데 정말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90대 이렇게 되셨는데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전화한 걸 보니까 정말 많던데요. 그 뉴스에 나오는 상으로만 해도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중요성이 있던 사람인가? 근데 단순히 이제 임성근의 처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로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글쎄요.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것만 갖고는 너무 좀 약하지 않나요? 너무 약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윤석열이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경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선에 뛰어들어서 승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상대가 홍준표 씨였잖아요. 네. 이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그 경선에 참여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입당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본인이 이제 나간 다음에 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단일화하는 방식도 많이 권유받고 막 그러던 시기였는데 무엇인가 자신 있었으니까 급작스럽게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본다면 이런 그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힘은 동원력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동원력, 그것도 단기의 동원력. 단기에 그리고 그것은 그 소리 소문도 나지 않고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러한 종교들이 깊숙이 개입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동원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윤석열이 빚을 진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죠. 네, 지금 11,000분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좋아요는 3,400분이네요. 조금 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다 김건희로 통한다. 왜냐하면 김정한 목사를 두 번 만난 건 김건희예요. 네. 물론 이제 조윤기 목사 그 장례식장 가서 그때 김정한 목사 만났다, 윤석열이 만났다 이런 얘기는 들렸지만 실제로 김정한 목사 찾아간 거는 막 쇼하면서 찾아가는 영상을 뭐 미리 기자를 불러서 찍었다기보다는 국민일보를 통해서 슬쩍 사진을 흘렸잖아요. 김정한 목사 극동방송에 만나러 가는 장면이 언론에 나중에 공개되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김건희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뭐 이종호도 역시 김건희 라인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김건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주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윤석열하고 가까이 지냈다고 하는 종교를 한번 봐보세요. 신천지 있죠. 네. 신천지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통일교. 법사 도사들 다 나왔죠. 네. 그리고 통일교 나오죠. 여호와 증인도 나왔습니다. 네, 정강훈 여호와 증인도 나와요. 네, 정강훈 얘기 나오죠. 극동방송 나오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종교가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도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정치 영역으로 뛰어들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뭔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그게 하필이면 보수 진영 쪽에 훨씬 더 가깝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불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계 뭐 일종의 이제 로비처럼 뭔가 민원 청탁을 하니 이런 소리가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보수 쪽이 이렇게 종교계와 계속 결탁하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뭔가 신념하다는 체계를 자꾸 받아들이고 종교하고 거기에 결합이 되니까 극우화 경향이 더 나타났을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방향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극우가 많았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뒤늦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일종의 종교적 신념하고 정치가 만나니까 더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그렇게 앞으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단절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일본이 아베 전 총리 피살당하고 난 다음에 통일교 해산시켜버렸잖아요. 1년에 평균 한 4,500억 정도가 통일교에서 계속 들어와서 뭐 3년이면 1조 2천억 들어오고 그런 게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관리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한테만 뭐 목걸이 주고 명품백 줬을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압수영장 안에.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종교계에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아웃사이더든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종교계에서 끊임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종교계하고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에 3년치 뭐 회계 자료까지 다 뒤진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뿌리가 확인이 되면 진짜 종교하고 정치를 단절시키는 뭔가의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빗속에서 통일교 그 신도들이 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홀리 마더 뭐라고 이렇게 써진 거 옷 입고 정문 앞에 네. 그 전원궁 그 정문 앞에서 막 하는 거 많이 뉴스에서 네, 봤습니다. 봤죠. 네. 3년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고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직접 한 적이 네. 있고 네. 또 그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윤땡땡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네. 연기 신청을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네. 이상하잖아요. 그분은 마치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여러 이야기도 나왔는데 본인이 출석 안 할 이유도 없고 비밀의 방에 갔더니 뭐가 명품이 뭐 한가득 있더라 뭐 네.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나오고요. 통일교 이런 부분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문제는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게 문제고 예. 미래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돌아가는 꼴을 좀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가 다시 나온 거는 과거 세력과의 전쟁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뿐만이 아니고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장동혁이 또 출마해요. 네. 그리고 전환길도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그리고 그 특정 종교가 연관되어 있고 그동안 그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장악해서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인데 극우 정당이 아니고 완전히 종교 정당, 특정 종교 정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특검이 막 이 뿌리째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해서 사실 이 기세면 곧 정광훈 당하고 꼭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도 남을 수 그러고도 있는. 남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극우화가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종교와 결합되면서 도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씨앗을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산되는 것이 정말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통일교의 그 윤땡땡 씨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도해서 했을 때 또 이게 나왔었잖아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쯤에 대략 600억 정도 원정 도박 예.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뒤에 거 이제 또 나오는데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윤핵관이든 누구 실세가 그걸 알려줬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비해라 하라고 지시하는 예. 녹취록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가 있을 때만 해도 앞에 이제 문선 해갖고 이제 예.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달과 해를 가진 지도자에서 한국에서는 이단 사이비로 몰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포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미국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종교로 한때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는 종교적 외양을 같이 노력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선명을 제2의 예수로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찍혔어도. 근데 그 아들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막 파행이 이러면서 다시 한학자 네. 총재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서 더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아들들도 다 지금 뿔뿔이 터져 있고 뭐 재산 쫓겨나고, 소송도 있고. 예, 막 네. 어지럽습니다. 네. 근데 원정 도박을 하다 걸린 거예요. 국내에서 이단 사이비 멍해를 벗기 위해서도 권력이부터 로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원정 도박까지 하려면 수사를 받으니까 그게 650억대 어마어마한 네. 금액이잖아요. 이건 밝혀지면 신도들도 아무리 맹신도들도 그러니까 악착같이 윤석열 세력에 붙을 수밖에 네. 없었는데 종교 세력들이 정보가 빠릅니다. 네. 당연히 실세는 김건희다. 김건희 붙은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역시 약간의 사이비로 김건희 옆에 붙어 있는 건진이랑 함께 붙은 거죠. 이게 전체적 얼기가 맞을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럼 김건희한테만 줬겠습니까? 윤석열에게만 줬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실행해야 될 수족들한테도 같이 줘야죠. 꽃물을. 네. 정치자금이나 뇌물이 여기서 많이 갔습니다. 또 통일은 돈이 많습니다. 교세가 대한민국에서는 작지만 다른 나라에서 교세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윤재원 대표 말씀 것처럼 원래 이 극우 폭력주의도 위험한데 종교적 극단주의하고 결합이 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해산자들 정당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그래도 거대 보수 정당이 정광훈한테 합당하는 게 아니라 정광훈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네. 전환길이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예. 길게가 등장했어요. 길게가. 예. 아니 진짜 김재섭, 김용태, 한지아 이런 사람들 뭐 합니까? 그렇죠. 싹 다 들고 일어나서 예. 진짜 이러다 국민의힘당 구정당 된다. 완전히 이제는 역사에서 심판받을 지금 일어나가지고 당 정부운동해야죠. 뭐 소장파 뭐 옛날 정풍운동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뭐 네. 입장은 내긴 하던데 개별 입장이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네. 똘똘뭉쳐 원내 개혁파들하고 원내 개혁파들이 똘똘뭉쳐 이건 지금 당내 투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네. 진짜 전환기라고 정광훈한테 먹히겠네. 네. 그래서 이렇더라고요. 이런 얘기했더라고. 쌍권은 이제 한물 갔고 네. 쌍전의 시대가 왔다. 쌍전. 네, 네. 쌍전의 시대가 그러네. 왔다. 쌍전이네. 전환길, 정광훈 네. 여기에 다 먹혀 들어가는 정당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국힘을 사실상 관뚜껑에 못질하러 온 사람을 지금 웰컴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유는 뭐겠어요? 전환길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환영하잖아요.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정광훈하고 전환길에 네. 대리인으로서 자기 바저지 사장으로서 오늘자의 밭글에 보면 예. 소위 찌라시에 보면 최고위원 런닝메이트로 전환길과 김계리를 한다. 뭐 이런 예. 밭글이 지금 돌아다니고 뭐 있습니다. 장동혁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쌍전의 시대가 돌아왔다. 쌍전의 시대가 됐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짜 그런데 뭐 진짜 전환길이 권리당원 당비를 3개월 안 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 그런 아직 그 시간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건- 그좀 8월 그렇지 8월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많습니다. 뭐 출마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환길이 주어가 아니에요. 기존에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영남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확고하게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배지들 이 사람들이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환길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도 역시 필요하고 그 세력들 종교 세력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3년 동안 버티면서 국회의원 배지 그대로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꼼짝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당권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즉시 끝난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한동훈 죽어도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한테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전환길도 받아들이고 정광훈도 옆에서 막 도와주겠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태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한 10% 15%만 된다 하더라도 그 세력하고 선을 긋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친한계 그룹이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비 종교, 무속화되어 있는 종교 이런 종교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게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것 대다수 같아요. 큰 네. 우리나라의 종교는 사실은 굉장히 종파도 다양하고 덩치도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붙을 거야 그런다고 붙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통일교 같은 데는 다르잖아요. 음. 한학자라는 사람이 윤석열 지원해줘.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문자 쫙 돌려가지고 뭐 당원도 가입하고 가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게 가능한 종교란 말이에요. 특정인을 대표로도 만들려고 이렇게. 네, 권성동 의원 그렇죠. 대표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도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그 누구야? 그 뭐 이만희. 이만희 가가지고 교육받는데 법무부 교육받는데 들어 누워서 받는다잖아요. 그 처음 첫 사례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길거리 다닐 때 막 경호도 하고 경호도 막 하고 이러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훨씬 더 잘 붙는 거지. 권력 있는 쪽에. 국민의힘하고 한국 보수세력이 간판에는 YS를 걸어놓고 YS하고 정반대의 네. 길. 전두환 노태우의 길, 전두환 노태우가 더한 길을 가네요. 극단 진짜. 폭력 길로 가는데 네. 그 핵심이 TK 일부, 예. 극우극단 세력, 어허. 그 다음에 정광훈 같은 한국 기독교 극우 배타주의 세력, 예. 그 다음에 사이비
그러니까 자 건진도 속껍데기를 벗겨갖고 시선을 올린 놈들 아닙니까? 2018년 일관 수륙대제라고. 조계종. 네.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교가 예. 아닙니다. 살상을 대놓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 버젓이 윤석열, 김건희 연등 달아놨습니다. 예.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차차해서 집권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의 헤게모니를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우리 스픽스가 신조 하나 만들어야 돼. 네. 전전 김기인당이 된 겁니다. 전전 김김, 전광훈, 전광훈, 김계리, 김문수회당. 와, 이제 전전 완전히 김김. Y 세력, 정통 예. 부세력 싹 다 쫓겨나거나 예. 소리도 못하고 전전 긍긍이 아예 아니라 전전 김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전 국민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예. 극우 극단주 세력이 전전 김김 세력이 지금 거기에 이제 장악해버린 김문수 김문수가 당대표 거기에- 출마 선언하고 거기에 가담한 네, 김문수가 여기에 가담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일생거잖아요. 재난중 함께 가자. 안 돼, 잘 안 돼. 근데 그 국민의 의원들 만나면요. 김문수 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김문수 되면 안 돼. 음흠. 아니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완전 국민들한테 버려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해도 김문수랑 딱 같이 한 편은 묶여버리면은 그냥 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김문수랑은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김문수나 이런 사람은 저쪽 가기는 싫은데 예. 우리는 그래도 우리 후보 하나는 내세워줘야 되니까 그래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동훈이 안철수 만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새를 키워야 되죠. 지금 이렇게 이거 막아보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동훈이 출마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못 막죠. 못 예, 막죠. 못 막더라도. 막으면 완전히 꽝이 될 텐데. 근데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은 재보궐이 가까이에 있고 한동훈이 거기 나가서 아주 그러니까 바로 당선이 될 만한 지역이 딱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네. 다음 내년에 재보궐까지 갈 동안에 한동훈이 마땅히 나갈 지역이 안 보여요 지금. 네. 네. 그럼 잊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완전 극우 쪽으로 확 쏠려서 가버릴 때 그럼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는 더 각을 세우기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할 만큼의 표가 계속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동훈 입장에선.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같이 연대해서 가겠다. 그러면서 다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는 어느 쪽에서도 원하지는 않는데 더군다나 김문수 쪽으로 가는 거는 친윤 쪽에서도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다. 같은 줄. 예, 김문수 자기는 막 이 틈에 들어와가지고 예. 내가 품어 안으면 전환계까지 다 품어 안으면 자기한테 표가 올 줄 아는데 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와, 그 윤어게인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 같은데 당의 또 맞달로서의 책임감으로 나는 출마 안 한다. 내란당의 맞달이 좋은가? 아니 맞달의 책임감이면 출마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장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나경원 의원 왜 그렇게 입장 나경원은 표명을 합니까? 이것도 얼마나 귀해지자고 약사빠르고 얍삽한 사람입니까? 지가 원래 난 책임감 있으면 나온다 이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나오면 안 될 판이거든요. 어허. 딱 봐도. 특히 마지막에 그 웰빙 피서 농성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엄청 까였거든요. 네. 그 자기 세력도 없어요. 나경원은. 있어봐야 뭐 옛날에 정양석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막 보내놓고 그랬어요 지금. 어허. 몇 명 있어요, 몇 명. 극소수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이 이 사람은 모든 게 어정쩡하잖아요. 왜냐면 구령만 네네. 막 쫓아다니다가 윤석열 쫓아다니 까이고 그 다음에 김문수 쫓아다니도 까이고 계속 뭐가 안 풀리는 상태에서 나오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쉬어가는 거죠. 그런데 네네. 마치 당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처럼 참으로 정말 기회주의고 참막한 네. 사람입니다. 13,000분 이상 뜨겁게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그 인사에 대한 그 비서관의 강준욱이라는 비서관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 이따가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통일교 포함해서 제 종교에 대한 압수수색들 지난 주말에 아주 폭탄처럼 떨어져 있고 거기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또 조금이라도 윤과 김을 쉴드 쳐줄 줄 알았던 국민의힘 지금 내란으로 자기들 내분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에 조금이라도 의지해 보려고 했던 김건희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삼부토건 관계자 밀항을 한다고 해서 이기훈 회장
이 뭐라 그러지? 몽타주? 이게 몽타주라 그러나요? 벽부에 붙고 하는 거. 거기 보니까 미랑 씨도 이렇게 나오고 김예성 씨는 또 저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도망갔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 것 같다. 뭐 수도 없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뭐, 도망가요, 이 사람? 저기 앵커님 뭘 이런 징징이 경우는 있으니까 도망가겠지. 몽타주는 얼굴이 확인 안 될 때고 아, 그래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얼굴이 확인 불러요? 됐더라고 그래서 원티드라고 해야 돼요. 원티드. 스며든다. 아, 원티드 그렇죠. 영어로 뭐 예, 원티드라고 써 있죠. 예, 우리 영화 드라마 맨날 나오잖아요. 원티드. 아하. 예. 왜 도망갑니까? 죄진게 있으니까 도망가겠죠. 얼마만큼? 주가 조작 잡힌가요?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기획자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 바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전과도 꽤 있고. 삼부토고는 그냥 껍데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저 주가 조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삼부토고는 껍데기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주가 조작으로 계속 돈 벌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김건희 사역이 갖다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근데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은 거 계속 먹었는데, 자기가 만약에 들어가면 거기 핵심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주가 조작범은 되게 무겁게 처벌하잖아요. 네. 좀 보니까 징역 10년, 20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뭐 하여튼 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경과법에 일단 뭐. 도발이 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 수사 기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기회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돈도 다 빼돌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뭐 실탄도 넉넉하겠다. 도망갈 코인 때는 같은 걸로 바꿔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요즘 뭐 주로 코인에다가 많이 묻어두니까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도망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경에서 그러니까 미리국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밀항. 좀, 네, 네, 네. 밀항이죠. 예. 네. 밀항한다고 하는 첩보를 접수하고 난 제트, 다음에 보트 이런 거 저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이제 근데 피서 가서 이거 못 하겠네. 제트 보트도 이거. 밀항하는 거 지금 큰 배로 갈아탈 수 있을까? 큰 배로 갈아타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어선 같은 거 뭐 어떻게 뭐 뭐 결탁된 브로커 그렇게 가면 그것도 작은 어선 같은 경우는 중국밖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큰 어선을 타고 가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허술하다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 못 나갈 거예요. 라임 그렇죠. 때도 밀항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돈 갖고 밀항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결국 저 그 당시에. 강북 어디에 가서 짱 막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 어디 근처에 짱 막혀 있다가 결국 들통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그럼요. 않아요. 조희팔 뭐 이런 사람들은 밀항 성공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이팔 때문에 이 밀항이 영화에 맨날 나오잖아요. 네. 영화 마스터의 소재로도 나오고. 네, 네. 근데 밀항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죠. 예.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공안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패 사건 보면 실제로 공해지대로 네, 공해상에. 공해상에 가 있고 모선이 예. 거기까지 뭐 잠수 조그만한 배라든지 아. 이런 걸로 간 사례들이 있어요. 어. 지금은 근데 워낙 뭐 탐지 장비가 잘 돼가지고 어려울 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본 북한에서도 그 인민들 고의나 실수로 내려오면 싹 다 탐지되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게 네. 늦게 탐지돼가지고 이제 예.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요. 근데 걱정이 이제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김예성이다 뭐 이 주범들이다 주포들이다 이렇게 튀기 시작하면 그 정해진 날짜 시한 안에 못했을 때 네. 그 뒤로 이제 뭐 상당수는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자들은 안 붙잡혀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실체적인 진실, 그렇죠. 그 키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은 그냥 묻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공소유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공소유지하는 차원에서 특검 기간을 종료하더라도 특검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좀 이어가는 방식을 어떤 방식이든지 고안해 내릴 수는 있으나 네. 그게 지금의 특검의 그 열의만큼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닐 테니까 이자들이 시간만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밀항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으니 너 바닷가 근처는 가지 마. 내륙에서 좀 도망 다녀봐. 바닷가 근처에 가면 우리한테 다 걸릴 거야. 지금 네. 이런 거니까 아직 국내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원티드 사진이 다 공개되고 네, 하면 네, 네. 얼마든지 그 국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잡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서 꼭 국민들께서도 저도 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네. 사진을 잘 봐서 이런 사람들이 예. 빨리 잡힐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협조가 좀 필요하다. 국민 생각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원티드 네. 그 사진을 자세히 이기훈. 봐놓으시다가 이기훈. 근데 이런 메시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특검법상 이렇게 연장은 되게 있는데 시한이 돼 있잖아요. 특검법 개정하면 됩니다. 아, 만약 우리 기한 국민들 늘리는 법 거? 감정이나 네네. 상식 판단이 이러지 않 김예성이도 도망가 버리고 이기훈이도 도망가 버렸다. 네,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놈들이 핵심 인물들이다. 예. 그러면 특검법 연장에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수사기한 연장에 예.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니들이 도망가면 특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검법 연장에서라도 잡아들인다. 예, 예. 이런 메시지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총괄 기획자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면 그러니까 기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걔가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 따라했지. 그럼 뭐 한다 그러길래 난 몰라. 그냥 돈만 넣어주고 뭐 말았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총괄 기획자가 다 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수족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간을 딱 잘라버리면은 위 아래를 처벌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를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기훈 도망가는데 제가 볼 때는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들을 찾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 닭이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누구 집에 숨든 어디도 가야지. 대한민국에 다 두 눈 부릅뜨고 다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찾다 보면은 틀림없이 꼬리가 잘 밟힐 거라고 봐요. 15,000분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아이스크림님은 연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처럼 주부 타고 밀항인데 저희 어렸을 때 주부라 그랬잖아요. 일단 자전거 주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이나 이런 데 가갖고 또 네. 그것도 까만 주부.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튜브인데 그것을 주부라고 이게 영어인지도 모르고 막 썼어요. 맞아요. 철없이. 네. 근데 아까 전환길 이야기 중에 진짜 웃긴 이야기 하나 하긴 했더라고요. 예, 예. 이미 아시겠지만. 김계린이 입당했는데 밝혀갖고 본명이니까 금방 걸러냈잖아요. 예, 예. 아웃 전환길을 못 걸러냈다는 거예요. 전유관 한 달 전에 전유관 이름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전유관. 네. 야, 참 이놈들은 참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참 기상천외하고 비열하고 뭐 한 10만 원 가입한 듯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네. 당원이 늘어난 게 없다 얘기를 그것도 했으니까. 사뻥이고. 예.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몰상식한 집단들의 네. 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 정통 보수했던 사람들, 김무성 같은 사람도 나서야 돼요. 예. 땅에 제 하늘에 계신 YS가 얼마나 깜짝 놀래고 Y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극단주의자들이었는데 사진 떼어내야죠. 그들. 예. 방송에서. 아니 사진을 주든지 네, 창피해서. 사실 저는 범민주 진보 세력이 YS 사진 갖고 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정통성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 내려와 있지 국민의힘당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이제는 YS는요. 요 와중에 이제 양쪽으로 얻어 걸린 사람이 가장 이제 김건희랑 키맨으로 보여지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최병권과 이 3부권에 같이 이제 걸려 있잖아요. 3부 확인, 골프 네. 3부라고 이제 바득바득 우기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압수수색 당해서 휴대폰이 나왔는데 뭐 시간상으로 보면 뭐 그 휴대폰은 이미 많은 부분 조치를 했을 것 같고 그렇겠죠.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 핵심 증거 나올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디까지 특검이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종호 얘기가 지금 별로 안 나왔어요. 아, 지금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8천만 원 받은 거 네. 자기가 빼줄게. 그러니까 이게 집행유예로 원래 봐줄게. 사기범에 예. 등을 친다고 그 주가 조작범 너 구속되지 않게 해줄게 뭐 집유로 풀려나게 해줄게 이러면서 설득하면서 뭐 이 사람한테 사기친 걸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던데요. 오늘 제가 보니까 뭐 그림을 사주면 된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한테 돈을 8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죠. JP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조계 정치권 인맥 동원해서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예. 풀려난 처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처지에서도 사기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 여사나 VIP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해놨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돼 있다. 그리고 또
이 씨를 한 20여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데 밥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재판이 도움되는 사람에게 줄 샴페인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돈 요구하고 모 방송사 며느리가 전시회를 하는데 가구를 사야 한다? 우리 재판에 도움될 사람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에 도움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야 한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삥 뜯듯이 돈을 뜯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볼 때. 그 얘기가, 다급한 사람들은 그 얘기가 저 사람이 VIP 얘기하고 김건희랑 잘하는 사이인 것만은 맞으니까 김건희 팔면 그래도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속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아주 수준 낮은 사기범, 사기치는 거 가지고 특검이 지금 저렇게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 진짜 김건희하고 연락을 취한 증거나 정황,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랑 직통으로 뭔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만 찾아내면 된다. 네. 특검이 그 정도까지 뭔가 말을 맞춘 것들을 이 진술을 그러니까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취조하면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조사하고 나면 내일은 기사가 이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넘버원 전군만마님께서 윤재관 대변인님 파이팅 나의 청와대 일기 책 읽고 팬 됐어요. 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청와대 일기. 박수. 이종호를 불렀다. 그 얘기는 이번 주에 김건희 부릅니까? 네. 네. 속도를 좀 더 내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고리를 한다는 건데 이종호에 관련돼서는 그 이전에 검찰이나 경찰 검찰은 제대로 안 했을 것이고 경찰의 수사 이첩받은 내용들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이미 수사가 초벌 작업이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옛날에 2012년, 13년 그 처음에 도이치과 주가 조작 일어났을 때도 이미 경찰 보고서가 있었고. 예, 그렇죠. 예, 뭐 예.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뭔가를 밝혀내는 건 상당히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 그 기간 동안에 다 증거인멸 했겠죠.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이종호라는 이름이 우리가 알게 된 게 이제 2023년 7월이니까 거의 2년 됐지 않습니까? 그 2년 기간 동안에 뭐 있겠습니다. 다 증거 좀 인멸하는 걸 했을 텐데 금융과 관련돼서는 돈이 오고 가는 문제라든가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빼박이니까 그런 것으로 계속 좀 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이종호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네. 잡범은 아니고 네. 엄청나게 많은 이권에 개입해서 돈을 해먹은 사람일 텐데 뭐 8천만 원 가지고 이걸 부르지는 않았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 증거인멸의 시간이 워낙 길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김건희까지 치고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이기훈, 김혜성 이 사람들은 이번에 특검이 있기 전까지는 그 노출이 안 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노출이 안 됐던 사람들이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많이 해먹었다. 네. 그리고 실무 일선에 가장 일선에 있던 사람. 예, 그걸 통해서 김건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빨아들였구나. 이 사람들에게 돈이 가고 거기에다 빨대 꽂아서 돈을 쭉 빨아들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니 이자들은 동일한 수법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죽더라도 도망가겠다. 김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3년에 저거 투자 받은 것만 184억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거랑 해보면 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뭐 김혜석 씨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뭔가의 그 이권을 준 것으로 지금 해서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사실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럴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김건희의 사주든 누구의 사주든 받아서 너 죽어도 좋으니까 절대 잡히지 마라고 해서 행동 요령이 분명하게 내려간 거 아닌가. 그래서 똑같은 행동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피시켰다고 하면 김건희 씨가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많죠. 네. 김혜경 씨는. 왜냐하면은 집사 역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다 연결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IMS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양평 공흥동 공흥 재개발 할 때 그때도 그 지금 김혜석 씨가 관여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십몇 년
한 4, 5년 뭐 요 기간 동안에 김건희 일가가 뭐 해먹을 때마다 이 사람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도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다급한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김건희나 최은순 그렇죠. 이런 네,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미랑 루트까지 다 가르쳐 준 거 예. 아닐까? 성남시 어디로? 도촌동 사건이 350억 장고조작 때 2010년도예요. 네, 네. 그때 김혜성이가 장고 조작하잖아요. 2013년. 네, 13년. 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2010년 전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때 권오수가 바로 그 직후에 그때 김혜성이 예. 그 렌트카에서 만드니까 예. 당시 코로나 콘텐츠 감사인 김혜성이 그 회사를 만들 때 그 고급 BMW 50대나 예.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루된 사람이라 봐야 돼요. 집사란 말이 딱 맞는 거. 특검이 집사에게 들어가잖아요. 이차영 명주 계속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 이제 양평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김선교, 원희룡 뭐 두 사람은 압수수색에서는 빠졌지만 이미 피의자로 이제 원희룡도 적시가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김건희 소환하겠죠. 이번 주 안 늦어도 다음 주 안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이번 주에 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수혜에 지치고 폭염에 네. 지친 국민들에게 예. 사이다가 됩니다. 아. 진짜. 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 꼴은 바로 잡는 모습을 우리 보여드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조금 네. 더 하고 이제 특별재난구역에서 또 얼른 복구하시고 이렇게 네. 그렇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 같이 복원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수도 없이 튀느라고 정신이 없고 윤석열, 김건희 재상을 조금이라도 감추고 덮으려고 여전히 정신이 없고 투덜투덜하던 윤석열 바로 이제 기소가 돼서 곧 재판정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생중계가 되나요 그 재판? 되겠죠? 네, 뭐 어느 재판부의 결정에 좀 의해서 달라지겠죠, 예,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근데 김건희 얘기를 나오셨으니까 김건희를 빨리 잡아야 되는 이유는 네. 여기 이번에 내란 특검 때도 보셨겠지만 그 수계 윤석열을 딱 잡아서 모가지를 딱 비트니까 김성은, 강희구 그리고 네, 김태효 이 모두가 다 무너져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 집단에 정말 등 돌리기에 제일 바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신의 계절이 금방 왔잖아요.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공개적인 출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김건희의 비호 세력들, 아직도 도와주고 있는 세력들이 정치적인 붕괴가 돼서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네. 배신의 계절이 김건희한테도 올 아마 겁니다. 훨씬 부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그러겠죠. 그죠? 예, 예. 당장 오늘인가 보니까 런종석 그래요. 그분도 뭐 처음에는 이제 다르게 부인하다가 경로하고 이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이제. 네, 맞풀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빨리 치는 것이 저게 가능할까라는 저렇게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제일 위를 먼저 치니까 쌍끌이 다 무너지는 것. 그 수사 기법을 조은석 특검이 차용을 했고 그동안 조은석 특검이 옛날에 과거에도 그런 그런 방식을 많이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은 조금 더 늦게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수사에 계속 난관이 있었을 때는 그 방식을 차용하지 않으면 아마 돌파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 네. 지금 영장도 뭐 기각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네. 새 특검이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들 하시지만 더 속도를 내서 정말 지금 폭우 피해로 시름에 빠진 그런 국민들에게도 시원한 뉴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계속 정말 쉬지 않고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리얼미터 건에서는 2% 정도 하락했네요. 보니까 그래프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로감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에 대한 문제? 일단 재난이 많이 발생한 네, 상황이고요. 폭우가 오고, 국민들이 굉장히 심리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인사청문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하고 강선우 두 명 재임명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론이 조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보수층이
딱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이하가 깨졌다고 하는 거, 특히 TK 쪽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도 더 낮게 나온다. 더 좋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보수층이 뜨거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이런 층이 또 일부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갤럽 조사 보면은 TK에서 여론을 이렇게 뒤집히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빠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전 김김인데도 그 결집을 하네요. 전전 김김에서도. 그래도 안팎은 네네. 그때 그 유명 인터뷰 있잖아요. 네. 우리는 국힘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어도 지지할 거라고 하는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네. 진짜 15에서 20%는 정말 무조건 비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깝고 네. 저는 그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진숙 강선 네. 논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불거진 이 강준욱 비서관 논란 이런 건 휘발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왜 저 장관 낙마할 때 그 국민의힘 원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까지 불러서 같이 불러서 의견 들어보고 예. 이런 건 없던 네. 모습 아닌가요? 기존? 아니 그건 대단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야당 주도 몇 번을 윤석열이 3년 반 동안 만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는 딱 한 번 만났는데 예. 그거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저는 수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기자회견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 만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타운홀 미팅 말고 맥주 먹고 이런 거 네네. 한번 그건 일주일에 한 번. 아하.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직접 소통은 확실히 강화해 나가고 지지율이 계시죠. 계속 올라가. 국민의 네네. 그런 모습이 너무 그 윤석열한테 너무 지쳐가고 네. 질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되 일정하게 이제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진숙 씨는 날렸으니까 상쇄될 텐데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논란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좌진 사회하고 국민들께 네. 일부는 과장됐고 일부는 뭐 왜곡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또 팩트고 본인도 인정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한 것도 깔끔하게 사과한 다음에 네,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그 부분보다 지금 강준욱 비서관에 대한 그다음에 논란을 사실은 강준욱은 진짜 네. 이건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이 써주셨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더 이건 진짜 지지율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추천자가 누구다 해서 지금 뭐 이땡땡 교수다 하고 이제 아니 막 저한테까지 항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천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알았다면 네. 모가지를 끌고 나왔겠죠. 아니 얼마 답답합니까? 저한테까지 아침부터 계속 항의 전화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본인이 고사했어야죠. 예. 아니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책까지 쓴 사람이잖아요. 네. 얼마나 확신범입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내란을 옹호하는 노무현, 문재인까지 다 모욕하고 네네. 빨갱이로 본 사람입니다. 정강훈, 전환기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빨리 그리 가세요. 어떻게 걸러지지 저는 않았는지 건 좀 요것만 아쉬운. 국민통합비서관에 보수 인사 시켜도 저는 찬성해요. 네. 이런 사람 안 되네. 네. 차라리 보수 인사. 옛날에 우리가 신용환 의원님 보수 있을 때 그런 분들 차라리 좀 점잖고 말통하는 보수 그런 분 있으면 모시고 와도 된다고 봐요. 네. 이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한테 예. 추천자가 누구다는 얘기는 막 많이 써지는데 무슨 조갑제, 정기제 이런 사람들이 제안했다는 설도 돌고 근데 있어요. 이분이 이 커리어를 보니까 국민 통합적인 어떤 행보랑은 거의 거리가 안 됩니다. 커리어 상에 보면 그냥 IT 뭐 이런 쪽에 저 있었고 뭐 기업에 이렇게 나오던데. 국민통합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맡기려고 이런 사람 뽑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금 뭐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 분노하고 또 의문을 가진 지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통합비서관이 일종의 보수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을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네. 내 편이니까 나하고 가깝지 않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품어 안을 거냐, 소통할 거냐 이게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그런 사고를 생각하고 임명했던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사람이 떠들고 다녔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네.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리 대학 타이틀, 교수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뭐 내란을 옹호한다거나 뭐 이 세계일보 보도 보니까 2020년 7월에 유튜브에 가가지고는 문재인 정부 향해서 하는 일이 김정은이 하는 수준이다, 뭐 빨갱이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이고, 이런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이게 뭐랄까 우리가 볼 땐 좀 납득이 안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강선우 의원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인사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용해 같이 데리고 가고 있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대통령이 뭔가 강선우 의원을 임명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뭘까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일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까지는 좀 네, 저도 뭐 하여튼 오히려 억지로 생각한다면 뭐 그런 오히려 생각도 더 드는데요. 부담으로 작용하지 네,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서 이렇게 쌓이기 네. 시작하면 점점 이제 잠배 또 그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데 그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를 믿고 한번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빨갱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쓰는 사람은 지금 2025년 사람이 아니고 195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색깔론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비서관이다. 그걸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분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끽소리도 못 할 겁니다. 아유 지금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무슨 말을 그러니까 이분이 일도 하기 어렵죠. 이 예, 역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분이 밖에 나가서 국민통합비서관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죠. 설득 작업도 해야 되는데 각지 인사를 만나야 예, 되는데 설득이 안 될 겁니다. 네. 사람들이 그 이분에 대해서 강 비서관에 대해서 만나자고 하면 no 하거나 만나도 그냥 전혀 설득될 마음이 자체가 네. 없어가지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그 지장을 초래할 거예요. 네, 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맞습니다. 행위는 스스로 판단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2시 4분 되도록 11,000분 정도 이야.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름 꿈나무님, 강혜경, 신용한 이런 내부 고발자들 때문에 악기 같은 것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 듯. 네, 그래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대통령님께서 예, 예. 진짜 정말 정신없었잖아요. 정신없는 인수위도 없고 40일, 50일 이제 되어가는데 네, 네. 각계각층 또 추천받다 보는데 네, 검증을 인사비서관실이나 총무비서관실도 인수위도 없이 그냥 꾸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청와대 식구들 꾸리기도 바빴고 인사혁신처장도 네, 엊그제 장차- 이제 처음 네, 임명되셨습니다. 네. 그냥 이진숙하고 강준우가 묶어서 이제 지명 처리하고 이제 강준우 씨는 뭐 본인 사퇴 내거나 아니면 저기 사임시키면 되니까 네, 네. 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두 분 그다음에 또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국민께 사과드리고 네, 더 열심히 네. 하겠다 하면 예. 또 국민께서 박수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풀고 가시죠. 아마 이렇게 제안드리고 정리가 곧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이 네. 됩니다. 민생지원금이 아마 오늘부터 이제 그 신청할 수 있죠. 벌써 신나게 지원해서 네네. 카드사 막 홈페이지 아, 비통나고 엄청나게 와요. 네. 대구 경제가 어렵다는 게 느껴집니다. 대구에서 지금 시체 제일 많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TK 선생님들도 예. 이렇게 좋은 정책은 또 박수 보내주고 음흠. 이재명 대통령 TK 출신 낙마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네네.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주의. 네네. 그동안 미워했다더라도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좋은 정책, 좋은 정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생지원금으로 우리 정계현 대표 열심히 지금 광고 홍보하는 것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까지 짜주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1644-1236-010-7612-3303번으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로 연락 주셔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드시는 산삼 순백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삼 추출액 순 100%. 제가 다른 광고하면서 좀 먹어봤거든요. 저는 몸에 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산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삼 순백
챙겨 드시면 무더운 여름 앞두고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시면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몸의 에너지를 미리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차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라는 기술로 해서 이 가루 같은 게 이제 뭉치지 않고 잘게 우리 체내로 잘 흡수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온라인 후기도 16,000건 이상 거의 만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무더위에 온 가족 기력 회복 유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 순백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6-1080 아마 오늘 민생지원금 받으시면 이런 거 선물로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감 친구 정기환 대표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열심히 광고하고 있는 냉감 친구 저렴한 중국산이 아니라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친구를 구입하셔서 여름을 시원하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접촉 냉감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보풀하기 2만 회를 했는데 보풀하기가 안 일어나나 봅니다. 오염 걱정도 없는 방호성 테스트 등등등 다 통과해서 정말 좋은 품질의 냉감 이불로 여름을 시원하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기현 대표께서 열심히 광고하면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하려는 노력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해복구 봉사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김건희 반드시 더 늦지 않게 이번 주에 소환해서 구속시키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구호는 김건희 하면 구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구속! 네, 고맙습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죠.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스픽스 애청자에게만 드리는 단독 혜택입니다. 올인원 1동 선세럼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 총 2개죠.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2,900원입니다. 와 1,000세트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